제4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가 오는 토요일 10월 27일에 11시에 개최가 됩니다. 이번엔 저희들이 종전선언 절대 반대 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모이겠습니다.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으로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 절대 반대를 또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김정은이 서울로 오는데 김정은 서울 방문 절대 반대 또 외칠 것입니다. 밴쿠버의 애국자 여러분 그리고 온 세계의 애국자 여러분 이 귀한 기회에 꼭 함께 참석하시고 나라 사랑을 온 몸과 마음으로 표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특별히 다양하고 훌륭한 강사들이 계십니다. 우리 밴쿠버에 두 분은 말할 것도 없고 이번에 저희들이 모일 때 여기에서 모이겠습니다. 평화의 사도 코리안 워 메모리얼에서 모이겠습니다. 버나비시의 센트럴 파크 안에 있습니다. 주소는 6110 바운더리 로드 버나비가 되겠습니다. 스카이 트레인으로 오신 분들은 패터슨 역에서 하차하시고 5분 10분 정도 걸으시면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주강사로 유진유 회장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 밴쿠버 태극기 대회에서 주강사로 연설해 주시고 또 우리 그날 오후에 애국 강연회 간담회를 또 우리가 개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미국서 오시는 유진유 회장님, 밴쿠버에 아마 이런 기회로 처음 오시지 않는가 싶은데요. 그래서 아주 귀한 발걸음이고 또 이번 기회에 우리가 많은 것을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유진유 회장님은 잘 아시지만 전 미주 한인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선 캠프 동아시아 특보를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 끈끈한 인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 연방 하원 의원에 3차례 도전을 하셨습니다. 한 차례 도전하는 것도 힘든데 3차례나 줄기차게 그렇게 아주 뚝심 있는 지도자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미 중간선거 이후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저희들이 10월 27일 날 토요일 날 오후 5시 30분에 영빈관에 우리가 모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모여서 생각할 주제는 미 중간선거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바뀔 텐데 어떻게 바뀔 것인가. 네, 워싱턴 통으로부터 우리가 이번에 아주 정말 좋은 정보,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좋은 여러분 질문을 준비하셔서 그때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 여기에서 모이는데요. 별표가 있는 것이 이제 버나비 한남 수보입니다. 거기서 이제 차로 나오시면 앞에 노스 로드를 만나시지 않습니까? 그럼 오른쪽으로 가십니다. 한 2, 3분 이렇게 가시면은 그게 이제 이스트 콜롬비아 스트리트로 이제 바뀌면서 브레이드 스트리트를 만나면 한 2, 3분 정도 후에 브레이드 스트리트를 만나면 코너에 영빈관이 있습니다. 여기로 여러분들이 27일 토요일 오후 5시 반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5시 반 정각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은 회비를 20불로 책정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 강사가 멀리서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후하게 좀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더 이 유진유 회장님과 시간을 가집니다. 주일날, 일요일날 오후 2시에 저희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먼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신앙과 애국을 주제로 말씀해 주실 것이고 또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국제적 이슈로 만들 수 있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또 함께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주소가 있습니다. 보시고 찾아와 주시기 바라고 오후 2시 정각에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만남에 꼭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아주 정말 귀하고 뜻깊은 그런 기회를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o this agreement is very asymmetric, one-sided. Last week I met with a delegation of the Minji Party that was here, visiting last week to explain all of this, and I of course challenged them on this. I said, why did your negotiators not ask North Korea to reposition its artillery? Move their artillery 20 to 40 kilometers to the rear. You know, why did they not do that? And of course the answer was, that's too much to ask of the North Koreans. And one of the assemblymen said to me, but there is no more threat from the north. And I replied, maybe you're not hearing the verbal threats, but there has been no reduction in the North Korean threat against South Korea. None whatsoever. And in fact, we have seen them continue to develop fiscal material, and they continue to train. And the offensive capabilities and the threat to the south still exist. You know, it is important that Secretary Pompeo and U.S. Military personnel challenge their counterparts, because this agreement puts South Korea, ROK, and U.S. military forces at risk. 여러분, 동영상을 보시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보 의식이 얼마나 한심한지, 한심한 표현은 좀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위험하다고 하는 의식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그리고 국제적으로 대망신을 시키는 그런 의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국회가 얼마나 이게 문제덩어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 또 느끼게 됩니다. 정말 참 안타까운 현실, 그리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왼쪽의 사진이 보여주는 바처럼 이 데이빗 맥스웰,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한국의 현실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제가 제목을 워싱턴이 꿰뚫어보는 한반도의 긴박한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워싱턴맨입니다. 자기의 글 가운데 한국이 당면한 4가지 위협을 말했고 또 1가지 도전을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민주주의 수호 재단 Defense for Democracy Foundation Senior Fellow 선임 연구원입니다. 이분은 미군에 30년 동안 복무를 했고 대령으로 제대하신 분입니다. 특별히 미군에서 특수부대 지휘관으로 그렇게 많은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한국과 아시아에서만 20년간 복무를 했습니다. 한국통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그 내용은 아주 평생에 한국을 보고 연구했고 또 여러 가지 그 경험과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학문적인 노력을 많이 한 분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춘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National War College, 거기에서 국가 안전 전략을 가르치는 교수 생활도 하셨고요. 미국의 여러 안보 인권 단체 이사직을 맡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제가 거론하지 않는 게 좋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지난 10월 12일 워싱턴 DC에서 또 내셔널 프레스 클럽이라고 하는 아주 유서 깊은 그 프레스 센터에서 Save Korea Foundation 주최로 국제 심포지엄을 1회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 Save Korea Foundation은 작년에 김평우 변호사님, 국민 변호사님이시죠. 시작을 하신, 그리고 이번에 최초로 이렇게 우리 한국 전문가들, 미국에 있는 그 한국 진짜 전문가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서 이렇게 국제 학술 회의를, 심포지엄을 여는 아주 정말 쾌거를 이번에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한반도 문제를 국제화하는데 아주 천병, 아주 지금 선두에 서 있는 이 Save Korea Foundation에서 이번에 그 강의를 하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이 조금 전에 들으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더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준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이 글이 있는데 제가 그 글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 있지 않은 이 동영상, 좀 전에 보셨던 그 동영상, 거기 일부인데요. 그 동영상에 있는 내용도 제가 여기 추가해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글이 전반적으로 아주 짜임새 있게 이번의 주장과 이번의 견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목은 대한민국은 위협을 받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위협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Yes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여기에는 명백한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한국의 정치 체제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교묘한 전복, subversive, 그런 위협이 포함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군사적 위협과 전복 위협이 있다. 이것은 또한 한국과 미국의 혈맹 관계를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 여러분 뒤에 보시는 저 사진은 제가 2주 전에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거기에 전쟁 기념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우리는 위협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한미 동맹은 공유된 가치 위에 놓여져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공유된 가치, shared value.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한국과 미국이 단순히 양국 간 동맹 관계보다 더 깊고 강력한 동맹 관계를 형성하는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가치를 공유한다고 말할 것이다. 이러한 공유된 가치는 자유, freedom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 individual liberty. 여기 자유가 또 반복이 되네요. 네, 자유인데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느냐?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 여기 민주주의에도 자유가 들어갑니다. 네, 얼마나 이 자유라고 하는 가치가 미국의 핵심 가치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우리의 가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free market economy. 여기 또 자유가 들어갑니다. 네, 모든 것이 자유. 네, 자유가 얼마나 이렇게 미국인들에게 소중한 가치인지, 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요사이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이 또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자들이 이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계속 빼려고 그러죠. 네, 그것은 결코 미국적 가치가 아닙니다. 또 세계적인 가치도 아니죠. 그리고 인권이다, human rights. 인권 역시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5개를 얘기했는데 다 자유라고 하는 아주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중요한 가치가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는 가치 동맹이다. 그렇게 한국과 미국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인들에 의해 결정된 자유주의적 입헌 정부 하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safe and secure, 경제적으로 활기차고 핵이 없는 통일된 한국이 없는 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종식이나 북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 대한 비인도적 범죄의 종식,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혹은 전복적인 위협의 종식을 우리는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나는 말하겠다. 한국은 4가지 주요 위협과 하나의 도전을 가지고 있다. 하나하나 이제 풀어나갑니다. 처음이자 가장 위험한 것은 전쟁이다. 북한의 계획적인 공격은 한국에 대한 실존적인, 실제적인 위협이다.
네. 이 한반도 전문가, 아시아 전문가, 이분이 워싱턴맨, 이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우리 북한의 그 전쟁 위협이 우리에게 실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아까 한반도에 남한에 살고 있는 그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벌건당, 네, 이 의원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위협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네. 정말 지도자를 잘 만나야 그 단체나 혹은 뭐 가정이나 뭐 모든 국가나 네, 다 잘 되는 법인데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이 때문에 한미연합사령부는 공격을 단념시키는, 북한이 공격하는 걸 단념시키는 일을 담당하고 있고, 예, 강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한국군 혼자서 북한군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은 우리 미군이 주둔함으로 말미암아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념시키고 그렇게 평화를 누리는 그런 일이 참 좋은 것이다. 맞습니다. 네. 한미연합사령부는 첫째 공격을 단념시키고 또 만약 단념시키는 일이 실패한다면 북한 인민군과 김씨 일가 정권을 파괴함으로써 싸워 이기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네, 첫째는 전쟁 방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싸워서 승리하는 일을 한미연합사령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가 지금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 한미동맹이 굳건할 때 한국의 전쟁은 없습니다. 한국의 평화가 계속될 것입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 양국에 속해 있고 양국의 대통령들에게 동등하게 응답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죠. 네, 뭐 아주 한미 동맹이 종속적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또 한반도에 있는 양국의 주요 전투 요소이다. 이게 한미연합사령부입니다. 전쟁 위협은, 한반도에 있는 지금 전쟁 위협은 지난 9월 19일에 있었던 평양협정 및 군사 영역에 관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네. 아까 더불어벌건당 의원 한 명이 뭐 전쟁 위협이 더 이상 없는데요. 이렇게 참 정말 초등학생도 대답하지 않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전쟁 위협이 상존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 절차가 여기 뭐 판문점 협정 그 절차가 휴전협정 1953년에 맺었던 휴전협정 절차를 대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강력한 on steroids, 강력한 비대칭 대체 정전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로도 asymmetric alternate armistice agreement on steroids. 이렇게 특별히 신조를 만들어 냈습니다.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강력하다 그래서 on steroids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전협정보다 지금 이 판문점에서 맺은 협정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군사협정 이런 것들 그것은 예전에 정전협정보다 훨씬 더 많은 대량의 실체 또 절차상의 실체가 있기 때문이다. 네, 또 그것은 비대칭적인 것이다 했는데 비대칭적인 것으로 한국의 방어 능력은 감소시키지만 북쪽의 공격 능력은 감소시키지 못한다. 비대칭, 균형이 맞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군축을 하려면 양쪽이 동등하게 해야 하는데 북쪽은 공격 위주고 남쪽은 이 수비 위주라고 하는데 한국의 방어 능력은 감소시켜버리고 북쪽의 공격 능력은 그대로 놔두고 완전히 이것은 불균형 그리고 원사이디드라고 또 강연에서 표현했습니다. 일방적인 한쪽에 불리한 우리 대한민국에 불리한 그런 협정이었다.
그렇게 이 전문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행 금지 구역, 뭐 어떤 지역엔 뭐 40km까지 그 DMZ에서 비무장지대에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했는데 그것은 한국 ROK라고 표현했습니다. ROK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감시 기능을 감소시킨다. 한국, 미국이 있기 때문에 뭐 한국군만 하더라도 북한보다 그 제공력은 뭐 제공권은 뭐 우리가 훨씬 뭐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하죠. 네. 그런데 그 비행하는 그 우리의 그 공군 이 우위를 이걸 그냥 완전히 감소시켜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하는 것은 이 북한이 전쟁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는가를 이렇게 그 미리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이 비행기를 통해서 하는데 한국과 미국의 감시 기능을 감소시켜 버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북한을 위해서. 누구를 위한 청와대입니까? 김정은을 위한 청와대죠. 반역 정부란 말입니다. 비무장지대 부근의 실습훈련 금지는 북한의 대포에 대한 뭐 장사정포 거기에 대한 한국의 대응 능력을 감소시킨다. 강연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전에 이인호 대사님이 이제 뭐 앞서 이제 강연하셨는데 그 4,5천 대의 그 북한 대포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사실은 14,000대가 그 이 비무장지대 휴전선 이쪽으로 이렇게 그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결과 북한의 대포에 대한 그 우리의 응전 능력을 감소시킨다. 누구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김정은을 위해서. 반역 정부죠. 비무장지대에서 지뢰를 제거하면 남한으로 향하는 역사적인 침략 통로가 열린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네. 탱크 막는 그것도 다 철거해버리고, 네. 그 얘기도 강연에 나왔습니다만은,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김정은을 위해서. 김정은의 종복이지, 대한민국의 종복이 아니죠. 네. 아주 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볼 때는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강경화 그 장관에게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전화를 해서 말을 하니까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한테 말도 없이 그러니까 나는 아직 잘 파악을 못하고 잘못하고 그러면 나중에 파악하고 얘기하자고 우선 전화를 끊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정말 이 맨 위가 잘못되니까 말이죠.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다 잘못 끼는 겁니다. 맨 그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직에 있는 자가 이렇게 잘못되니까 이 모든 게 다 함께 헝클어지고 잘못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는 국민들이 그것을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른 말을 한 우리들 말을 듣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김씨 일가의 정권의 붕괴 가능성이다. 붕괴는 그런데 전쟁만큼 위험할 수 있다. 레짐 체인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붕괴는 전쟁만큼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가 말합니다. 왜냐하면 붕괴로 이끄는 조건들은 김정은이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전쟁을 일으키려는 그의 계획을 집행하도록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붕괴로 막 그렇게 나갈 때 그때 이제 전쟁으로 그렇게 비화되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죠. 게다가 붕괴가 대규모의 전투 작전을 초래하지 않을지라도 어느 정도의 물리적 충돌을 가져올 것이고 전장은 있을 것이고 분명히 인도주의적인 재난이 있을 것이다. 네, 여러 가지 그 난민 발생하기도 하고, 기아 또 전염병 등등. 또한 적어도 독일에 견줄 만한 규모의 통일을 위한 국민들의 지원에 대한 세금 이것을 올리게 되므로 비용이 나니까 올리게 되므로 전체 인구의 재정적 부담을 안길 것이다. 이래서
그 정권 레짐 체인지 하는 거, 그것도 매우 위험하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 위협은 비대칭적인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비대칭적인 위협. 이러한 위협은 사이버 공격 및 사이버 어택,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정권을 위한 경화, 김정은 정권을 위한 경화, 혹은 뭐 태환 통화, hard currency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걸 얻고 한국을 훼손하기 위한 전복적인 활동과 정권의 전반적인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분쟁 지역 안에서의 공격적인 행위자들에게 무기를 확산하는 일 등 다양하다. 이런 위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위협은 전쟁의 위협. 두 번째 위협은 정권 레짐 체인지의 위협. 그리고 세 번째 이 위협은 여기에 말하는 비대칭적인 위협. 네 번째 위협은 북한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 대한, 북한 동포들에 대한 위협들로서 인권 탄압 잔혹 행위와 반인륜적인 범죄이다. 북한이 바로 그런 곳이죠. 지옥입니다. 한국 헌법은 한반도 전체와 모든 국민에 대한, 북한까지 포함해서 주권을 주장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네, 북한의 인권도 남한의 인권처럼 그렇게 우리가 존중하고 그것을 주장해야 한다는 말이죠. 만약 한국이 지금 인권 상황을 인식하고 다루지 않는다면 이건 더불어벌건당 또 청와대 지금 아주 그 일로 아주 일관해 가고 있죠. 뭐 인권 얘기하면 뭐 전쟁 난다 이러면서 이제 그 핑계 대면서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죠. 네. 그런데 한국이 만약 지금 인권 상황을 인식하고 지금 인권에 대한 인권 탄압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다면 통일 과정에서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나중에 통일이 된 다음에 북한의 이 동포들이 인권 상황을 이 남한에서 챙기지 않은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 분노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초점을 더 맞출수록 북한 정권에 더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인권에 초점을 맞출 때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약화시킴으로써 북한 정권의 위협이 된다. 그래서 그 기구 풍선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북한에 이제 이 탈북민들이 주로 중심이 돼서 그렇게 보내고 거기에 많은 정보들을 담고 그렇게 해서 그 계속 그 북한 동포들을 깨우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인권에 초점을 맞추는, 이 강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권은 북한 이 정권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정권은 북한 동포의 인권을 이렇게 짓밟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이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우리가 강조하면 그만큼 이 북한 정권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정당성을 약화시킨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북한의 인권에 공격적으로 aggressively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김정은의 통치를 강화시켜주는 것이다. 지금 더불어벌건당 또 이 청와대, 주사파 청와대, 북한 인권 전혀 다루려고 하지 않는데 오히려 방해하는데 이것은 김정은의 통치를 강화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김정은을 위해서 있는 정권이고 주사파 정권, 청와대 정권이고 김정은을 위해서 있는 더불어벌건당입니다. 네, 한국을 위한 도전은 통일이다. 네 가지 위협을 다 얘기했습니다. 첫째, 전쟁의 위협. 두 번째, 이 김정은 정권 붕괴의 위험. 세 번째, 비대칭적인 위협. 그리고 이 네 번째, 그 인권의 문제에 대한 그 위협이라고 하는 거죠. 한국을 위한 도전은 통일이다.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지만 통일은 한국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기도
하다. 그러나 통일을 위한 계획에 중점을 두면 한국은 도덕적인 고지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한국인 전체를 통일에 대비시킬 수 있게 만드는 정보화 환경을 조성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통일을 강력히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여기 강연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통일이 좋지만 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아까 처음에 밝혔습니다만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북한의 전략은 한국의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다. 북한의 중요한 국가 이익은 김씨 일가의 생존이다. 북한에 살고 있는 국가 또는 국민의 생존이 아닌 단지 체제의 생존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북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익이라고,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죠. 체제의 생존. 그들의 전략적 목표는 북한 지배하의 한반도의 통일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과 수단은 전복, 강요, 강탈, 그리고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핵심 조건은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한국을 강요하는 것을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무력을 사용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이게 북한의 지속적인 전략이었죠. 지금 많이 먹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군 철수를 부를 종전선언을 반대하고 평화협정을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북한의 전략에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여러 기관, 국, 부서를 통해 한국 내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저항을 발전시키고 한국 정부의 정당성과 권위를 훼손하는 다양한 전복 행위들을 한다. 문제는 북한의 전복 작전이 성공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나는 주사파가, 청와대 주사파를 말합니다. 또 뭐 더불어벌건당의 주사파도 있고요. 네. 사회 각곳의 주사파가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고 믿지만 그들이 참으로 북쪽에 흡수되기를, 북한에 흡수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먼저, 남한의 주사파는 먼저 개인적인 정치적인 권력을 원하고, 둘째로는 독립,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하며, 셋째로는 독립적이며 민주적인 사회주의 정부를 원할 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 아주 잘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 주사파에 대해서 꿰뚫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지금 아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체는, 남한의 주사파의 주체 사상은 북한의 주체 사상, 그것과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은 북한의 제도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다. 네, 뭐 아무리 정신 나가고 그래도 뭐 그 북한의 이 최대 빈곤 국가 거기에, 그리고 최악의 인권 국가 거기에 이 지배되기를 원하는 그런 바보 같은 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남한의 주사파라고 그래도요. 그들은 참으로 독립적이며 민주적인 사회주의자들이 되고 싶어 한다. 민주주의는 하는데 사회주의로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건 전혀 다른 것이죠. 네. 사회를 먼저 강조하고 개인을 거기에 짓밟는 그런 게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되는 것인데요. 위험은 이것이다. 즉, 북한에 의한 전복은 한국 정치를 취약하게 만들고, 최악의 경우에 이 주사파가, 남한의 주사파가 한국 정부와 한국군을 현저하게 약화시키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네. 현저하게 약화시키면 북한은 전복이나 강압을 통해 남한을 취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그 우리의 아주 위험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한국에 대한 최악의 상황은 김씨 일가의 정권에게는 항상 가능한 선택이다. 즉, 북한 지배하에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남한을 패배시키고 점령하며 흡수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전쟁하는 것이다. 네, 이런 말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이 남한의 이 주사파들이 이 공산화를 목적으로 그렇게 지금 이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짝짝꿍을 맺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이분에 맞는 점도 있지만 또 절대적으로 이분만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네. 정말 지금 너무 어려운 때입니다. 대한민국이 겹겹이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이런 반역자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고 또 북쪽에 적이 핵 무기를 가지고 있고 중국이 거대한 그런 그 힘을 점점 더 보유하게 되고 러시아까지 함께 돕고 있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한미 동맹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또 일본까지 함께 동맹을 삼으면 뭐 더 힘이 강해지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때 우리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고 또 강화시키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할 때도 아닙니다. 전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외교하고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거 전혀 없이 하셨는데 우리에게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무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자꾸만 우리 한반도 문제를 국제화시키는 그 일에 여러분과 제가 그 앞장서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제가 마지막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먼저 할 일이 뭐 남 얘기하기 전에 내 악한 길로부터 떠나는 죄를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가깝게 거룩하게 걸어가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지금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겸비해서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가장 겸손한 표현이 기도하는 것이죠. 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그들의 국가를 고칠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입니다. 많은 시간 기도할 때입니다. 죄를 버리고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를 주장하시고 또 열국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사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재탄생하고 더 놀라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전 세계 우리 한인들 위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